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 두 번째 주제, 이 조이대 건의 연장성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초부터 윤석열의 항소심이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의 항소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하나가 체포방해 사건,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있고 내란 사건이 있습니다. 내란 사건은 어제 항소를 결정했다고 하죠. 웃기는 놈이야. 아니 법원을 믿을 수 없다며. 그래 놓고서는 갑자기 또 항소는 왜 하지? 참, 항소하지 말든가. 자, 아무튼 윤석열이 어제 항소장을 냈기 때문에 조만간 재판부가 정해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윤석열 내란 사건의 항소심은 윤성식 판사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윤성식 판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의 이 체포방해 사건, 이 체포방해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방해 사건이나 내란 사건이나 사실은 이거 한 뿌리죠. 한 묶음이에요. 내란 사건이 본류라고 한다면 체포방해 사건은 좀 곁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은 각각 따로 진행됐지만 비슷하게 끝났기 때문에 이건 항소심에서 합쳐질 거예요. 합쳐지게 되면 아마 이미 동종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윤성식 판사한테로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에 경합범 조항이 있습니다. 경합범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실체적 경합이니 상상적 경합이니, 그러니까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도둑놈이 이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다 쳐요. 그러면은 살인죄로 붙잡아 왔더니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도둑질을 과거에 한 게 또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도둑질에 대한 재판도 받아야 되고 살인죄에 대한 재판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판을 따로 받을 게 아니라 같이 받게 합니다. 왜 그게 가능하느냐? 도둑질에 대한 재판 따로 받고 살인죄 따로 받으면은 각각 형이 성립이 선고가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도둑질에서 징역 1년이 나오고 살인죄에서 징역 10년이 나왔다. 그럼 얘는 11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살인 뭐냐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양형을 선고하게 돼요. 따로따로 선고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하나로 묶어서 선고를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따로따로 선고가 될 때보다 양형이 많이 줄어요. 뭐 늘어나는 애도 있겠지만 일단 많이 줍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합쳐 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왕 합쳐질 거면은 먼저 와 있는 사건이 있잖아. 그럼 이 사건으로 이쪽을 갖다 붙여지는 게 편하죠. 어쨌거나 합칠 거. 더군다나 내란 전담 재판부라 이 사람은. 자, 그죠? 윤성식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이고요. 지금 현재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1부 뭐 이렇게 불리는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뭐 당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윤석열의 내란 사건도 윤성식 판사가 이름 헷갈린다. 윤성식 판사가 맡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윤성식 판사 얘 믿어도 되나? 일단 이 윤성식 판사가 송영길 대표한테 무죄 판결을 내린 바로 그 판사입니다. 안심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솔직히 판사 검사를 어찌 믿느냐고요. 뚜껑 열어봐야 알지. 자, 오늘 이 기사가 났습니다.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이 다음 달 4일에 시작되는데 내란 전담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바로 그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 중에서도 송영길 무죄 재판부다. 형사 1부인데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이 배치가 됐고 한덕수는 형사 12부, 내란 12부에 배당이 됐다. 뭐 이게 오늘 기사가 났어요. 아무튼 윤석열 재판은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윤성식 판사가 윤석열 재판은 윤성식 판사가 진짜 발음이 비슷해. 그죠? 네.
하여튼 맡게 됐어요.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성식 판사는 얼마 전에 송영길 대표한테 무죄 판결을 내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믿음이 가죠. 그래도 그나마. 사실 이 송영길 대표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1심에서 돈봉투는 무죄가 나왔는데 엉뚱하게 곁다리에서 유죄가 나오는 바람에 감옥살이를 더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무죄를 받아낸 겁니다. 이 무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무죄가 딱 나왔기 때문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가 누구라고? 윤성식 판사더라. 자, 뿐만 아니라 이 윤성식 판사는 현재 대법관 후보로 지금 지명돼 있기도 합니다. 대법관 후보 윤성식 대법관 후보예요. 현재 윤성식 판사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고향이 서울이고 서울 석관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여력을 가만히 보면은 주로 서울에서 특히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런 데서 근무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 이 조희대 밑에서 그 사법정책실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아주 중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조희대하고는 조금 결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이 조희대가 TK 쪽인데 윤성식은 서울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법조 엘리트 집단, 법조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판사 귀족 집단도 TK 중심으로 있다가 서서히 서울 경기 중심으로 옮겨오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서울 경기 쪽으로 다 옮겨왔는데 그 서울 경기 인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윤성식이에요. 그러니까 조희대하고 조금 결이 틀리긴 하죠. 아무튼 이 윤성식 판사 대법관 후보에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윤성식은 김건희 재판도 맡고 있어요. 김건희가 징역 1년 8개월 받은 게 있죠. 통일교한테 뭐 그라프 목걸이 받고 한 거. 그 사건이 윤성식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성식한테 김건희, 윤석열이 나란히 재판을 받는 거야. 부부가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이게 또 왜 그러지? 대충 감이 잡혀. 원래 부부를 나란히 감옥에 안 보냅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김건희를 풀어주게 될 거예요. 풀어주게 되는 빌드업을 여기서 하는 걸 겁니다. 아무튼 윤성식 판사가 지금 현재 중요한 사건을 많이 맡고 있고 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엘리트 판사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윤성식 판사는 68년생이에요. 고향은 강원도 홍천으로 되어 있는데 석관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걸로 했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 홍천이라는 거는 부모님 고향이 강원도 홍천일 거예요. 본인은 아마 서울 사람으로 보입니다. 석관고등학교 졸업생이에요. 강북이죠, 강북. 지난해 2월까지, 그러니까 2025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했고요. 서울고법부장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뭐 이렇게 쭉 했어요. 그 이전에는 대법원 공보판사, 대법원 대변인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자들하고도 많이 가까운 편이에요. 저하고도 술 진짜 많이 마셨어. 나 죽는 줄 알았잖아, 이 사람하고 술 먹다가. 이 윤성식 부장판사는 그나마 좀 제가 볼 때 약간은 낫습니다. 믿을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믿을 수 있다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지기현보다는 많이 나을 겁니다. 뭐 그렇게만 일단 생각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믿으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믿지 마시고 끝까지 감시하셔야 됩니다. 비판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사실 윤성식 판사가 아니에요. 아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형사 12부가 있다 그랬는데 이 12부가 진짜 찜찜합니다.
이승철, 조진구, 김민하 판사인데 김민하 판사는 얼굴도 지금 안 나왔어. 엄청 쫄았나 봐. 지금까지 형사 12부는 주요한 사건 재판을 그렇게 많이 맞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 이승철, 조진구 이 두 판사가 지금까지 내렸던 판결들을 보니까 쎄해. 이승철 판사,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서울 개포고등학교를 나왔고 연세대 법대 출신입니다. 주로 서울에서 근무를 했어요. 특히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가장 길게 근무를 했습니다. 판사 생활 전부 다 대부분 판사 생활의 대부분을 서초동에서 했더라고. 강남 출신의 서초동에서만 살았다. 따뜻하고 노른자위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득권층들이 모여 사는 곳에 평생을 살아왔다. 이런 사람이에요. 일단 여기서 쎄하죠? 이 사람이 과거에 내린 판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한테 집행유예로 풀어줍니다. 야, 이거 가능할까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 진짜 쎄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있는데 이 판사들한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준 게 누구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승철 판사야. 사법농단이 뭡니까? 옛날에 양승태가 판사들 뒷조사하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하고 심지어 박근혜하고 뒷거래를 해가지고 사법 거래를 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잖아요.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판사들이 신광열, 조의연, 성창호 판사였는데 이들이 다 이승철 판사한테서 재판을 받아요. 다 무죄. 네, 무죄. 아, 진짜 쎄하죠. 어우씨, 이런 놈이 내란 사건을 맡았다고? 지금 이 12부는 한덕수 사건을 맡았거든요. 한덕수 우리 진혁이 좀 세게 나와가지고 우리 다들 너무나도 즐거워했잖아. 근데 야, 이거 항소심에 가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웃기는 거는 마약 사건인데 홍정욱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국회의원도 했고 헤럴드 경제 사주인데 이 홍정욱 딸이 마약으로 잡혀왔거든요. 마약을 먹다가 잡혀온 게 아니라 마약을 밀반입해오다가 잡혔어요. 마약을 먹다가 잡힌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밀반입하다가 걸리잖아요. 그거는 형이 세요. 근데 홍정욱 딸은 집행유예가 나왔어. 가진 자한테 참 유리한 판결 많이 내린다, 그죠? 아까 그 뇌물 먹은 경찰이나 이 판사나 그리고 이 홍정욱 딸 모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진 자들이란 거야. 반면에 노조원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아주 엄격한 판결을 내립니다.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서 시위를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관하고 시비가 붙었어. 자, 그랬는데 어찌 됐다? 예, 경찰관 밀치고 멱살 한번 잡았다가 어찌 됐다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요. 누구는 마약을 얻어먹고 마약을 처먹고 심지어 마약을 반입을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오고, 이 사람은 단지 경찰하고 시위 중에 티격태격하다가 멱살 한번 잡았다고 집행유예가 나왔어. 가진 자한테는 한없이 자유롭던 판사 이승철 판사가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전교조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한 판사였던 거지. 엄청 쎄하죠. 얘가 한덕수 판결을 받게 됐다고. 자, 찝찝한 거는 이 조진구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휘문고 출신의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역시 강남이죠. 얘도 보니까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주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얘도 보니까 강남 출신으로 주로 서초동,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근무를 많이 했던 사람이야. 역시 사법 귀족이에요. 아니, 판사들 보세요.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서울에 한번 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수도권에 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수도권에 한번 오죠? 그럼 반드시 지방 가야 돼. 그런데 얘는 뭐야? 서울 고등법원에만 오래 근무한 거야. 아까 이승철 판사도 마찬가지. 근데 얘들 둘 다 출신이 어디? 강남 출신.
이런 자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귀족이라 그런다고. 얘도 귀족인 거지. 얘는 뭐냐?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이게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잖아요. 고소고발을 많이 당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해.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어 달라고 재정 신청을 냅니다. 근데 그 재정 신청을 어찌 된다고? 기각. 따라서 윤석열 장모 기소 안 하는 거에 정당하다 이거야. 심지어 뭐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의 수사 방해, 윤석열에 대해서도 불기소가 정당하다고 판결 내립니다. 심지어는 뭐 고발 사주 사건, 이 사건에서도 윤석열 기소 안 당하는 게 맞다고 판결 내려요. 뿐만 아니라 뭐 한동훈 다 마찬가지야. 역시 뭐냐? 검찰이 기소를 안 하죠. 불기소 처분 내렸는데 그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거든요. 그랬는데 기각시켜버린 거야. 이걸 재정신청이라 그러는데요. 재정신청이 기각된 거야. 이걸 다 누가 했다고요? 예, 조진구 판사가 했다고. 이승철, 조진구 둘 다 쎄하지 않습니까? 또 웃기는 거 있어요. 이 왕릉뷰 아파트 기억하십니까? 왕릉뷰 아파트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 근데 이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버리죠. 누가? 조진구 판사가. 와, 그래서 만들어져. 자, 진짜 웃기는 건 이겁니다. 룸살롱을 가서, 자, 이게 뭐냐면, 자기 부하 직원한테, 부하 직원을 닥달해가지고 룸살롱을 갑니다. 그러니까 부하 직원을 삥 뜯은 거지. 삥 뜯은 그 경찰관이야. 근데 이 경찰관이 해임을 당했는데 해임이 너무 과하다고 해임 처분을 취소를 해줘요. 누가? 조진구 판사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자기 부하한테 야, 니 이번에 진급하지? 진급하니까 한턱 쏴라. 야, 우리 어디 갈까? 우리 룸살롱 갈까? 오늘 룸살롱에서 진하게 한번 먹어보자. 그랬다가 걸린 거야. 근데 얘가 해임하면 안 된대. 이게 해임 아니면 뭐가 해임이야? 네. 근데 그런 판결을 누가 내렸다고? 조진구가 내렸다고. 야, 진짜 이상한 판사 맞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윤성식 판사 얘기를 앞서 좀 했는데 윤성식 판사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인 거지. 윤성식 판사는 뭐 그런 대로 좀 지켜볼 만한데 형사 12부, 내란 12부에 있는 판사, 이 사람들은 영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 판사들한테 내란 사건을 맡겼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슈퍼챗